세 번째 발표로 최성문 부회장님께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식과 학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성문 부회장님께서는 MIT에서 원자력 전공으로 학회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최성문 부회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입니다. 앞에서 두 부회장님께서 기술적인 측면, 공학적인 측면에 원자력을 가야 될지 보신 것 같습니다. 원자력 우리 모두가 동의하셨어요. 원자력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고 산업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자력을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앞으로 원자력이 어떤 길을 갈 수 있느냐,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느냐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국민 인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전에도 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5년간 학교에서 시행한 조사들과 또 그에 갖는 의미가 뭔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지난 5년간 우리 학회 그리고 학회 회원님들 그리고 학회 회원이 아니지만 비원자력계 계신 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그렇다면 학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답이 있는 건 현재로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회에서 지난 2018년 8월서부터 총 6차에 걸쳐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에 앞서서 그 전에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2016년 원자력 팩트에 포함되어 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여러 가지 결과가 있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만 국민의 약 90%는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원전의 현 수준 유지는 확대를 제외합니다. 원전 현 수준 유지가 대략 등락은 있습니다만 50%. 그리고 확대도 적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안전성에 대한 거는 특히 이제 후쿠시마사고 이후에 영향을 받아서 30%대 40% 정도의 안전을 하다가 안전하지 않다가 50%. 마지막 2015년의 경우에 또 방사성 폐기물 사용 해결을 안전성과 거시기의 수용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또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과제이었는지 좀 아마 이 아랫부분의 과제는 여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회에서 실시했던 조사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이용,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전력 생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 보도돼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 중 약 10명 중 7명은 이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계속 역시 반대한다는 의견도 25%, 30%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전 이용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사실 이건 어느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거냐? 그 다음에 비중에 대해서는 역시 10명 중 7분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려야 한다 2021년 결과 늘려야 한다가 35%, 유지한다가 33%. 그 전에 비해서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2015년 결과에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 갤럽에서도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로 유사하게
그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여기 앞에서는 그 비율이 대체적으로 유지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는 2018년도에 55.5%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건 상당히 의미 있고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2%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거 안전하지 않다. 그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뭘까? 이걸 정확하게 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탈원전 전체적으로 인해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과 함께 또 원자력의 가치를 인식하시는 많은 분들의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 그리고 또 어떻게 활동, 그리고 이런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원자력 이슈에 대해서 물론 원자력 이슈에 대한 보도가 긍정적인 영향이냐 부정적인 영향이냐는 어떠한 팩트를 어떻게 보도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박 회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원자력을 무조건 좋게 보도해달라는 것이 원자력 기대의 입장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를 해주고 판단은 국민들께서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주력 발전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무엇을 우선순위 뽑느냐, 1순위라고 봤을 때 원자력은 지속적으로 한 30%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의 경우는 현재까지는 가장 선호하는 걸로 초기 45% 정도에서 21년에는 한 33% 줄었습니다. 풍력이 1.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국민들께서는 이걸 종합적으로 이걸 뜻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적정 수준에서 함께 활용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계속 운전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질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0기가 향후 10년 이내에 최초 운영 기간이 종료된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안전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서 계속 운전 여부를 정한다. 가 70 내지 80% 정도 해당합니다. 모두 영구 정지한다. 이런 의견이 20%입니다. 이 얘기는 역시 국민들께서는 올바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결과를 특성에 따라 좀 살펴봤는데요. 성별, 연령, 이념 성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물론 이제 각각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만 이용 부분만 살펴본다면 찬성 비율이 모두 반대 비율보다 50%입니다. 그리고 진보 성향의 비교적 원자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다는 아닙니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 중에서도 54.1%가 나타났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18세에서 29세 젊은 층이 갖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인 보여진 것 같습니다. 찬성이 76%로 반대가 18%, 60세 이하 이상 되신 분들의 함께 상대적으로 원자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이것도 이제 여기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원자력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가장 신뢰도가를 높이 갖고 있는 것이 원자력 학계 및 전문가 약 70% 정도가 신뢰한다 이렇게 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탈핵 단체 및 운동가에 대해서는 약 30여 %가 신뢰한다. 50% 이상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뜻하는 것이 앞으로 원자력이 결국은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려면 메신저가 신뢰도를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자력 학회 원자력 전문가의 집단이니까 학회의 역할이 매우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기 늘 시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지난 5년간 있었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 변화를 보면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원자력 홍보 활동은 실질적으로 전면 중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도 이름도 바뀌고 근데 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매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국민의식 제고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근간으로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학회 활동을 주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전임 학회장님들 포함해서 현임 학회장까지 원자력 주요 이슈 현안에 대해서 어떨 때는 성명서 형태로, 어떨 때는 기자회견 형태로, 어떨 때는 보도자료 형태로 의견을 제시하고 또 모든 학회장님들께서 인터뷰나 기고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리딩하시고 기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원자력 이슈 및 소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자력 이소 TV를 개설해서 주요 현안들을 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20대 대선 후보 토론을 검증한다 것도 이소 TV를 통해서 원자력에서 다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아직은 현재로서는 많지는 않지만 책자 관련도 좀 중요한 발행에서는 지금 다양한 레벨의 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응해서 일정 부분 앞으로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책자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일정 부분 시민단체와 협력사, 그다음에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수교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일정 부분 운영했습니다. 그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참 학회 전임 학회에 장님들 포함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한 가지는 학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학회 회원님들 원자력 기사 또 학회야 원칙적으로 학회랑 전혀 연관이 없었던 이 원자력의 가치를 인식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또 원자력에 제대로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고리 거의 공론화에 참여도 제대로 알린다면 우리가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하시고 참 많은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사명감 내지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기고해 주시고 방송 출연해 주시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해줍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원자력 이슈가 보도되어 왔던 성향과는 많이 다른 그런 환경이지 않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원자력 살리기 100만 명 서명 운동이 시행되고 시작될 때 과연 1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의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또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이 지지를 통해서 100만 명을 달성한 것도 큰 의미 있는 것이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 가치를 인식하는 새로운 시민단체가 형성됐고 이분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신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지에 대한 시작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그외 페이북 활동, 유튜브 활동 많은 활동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보여지는 아직도 많이 나아갈 일이 많지만 책자의 발간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자, 이런 활동이 있었는데요. 이런 활동을 우리가 지난 5년 이후랑 비교하면 상당히 폭과 내용들 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또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또 계시지만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는 참고로 이 스탠드 오브 뉴클리어라는 그 녹색 원자력 학생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힘들을 우리가 모멘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이지 않았나. 그리고 학생들이 앞으로 또 원자력계들이 이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단 그 계기를 보여줄 것 같지 않나 한번 사진을 보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또 많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신저의 신뢰도입니다. 결국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어떻게 제고해야 될지는 우리가 각자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에 일단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원자력 가관리,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대부분 잘못되거나 과장된 그런 잘못된 정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됩니다. 특히 앞으로 5년의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어떤 롤러코스터를 탈 것인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건 굉장히 빠릅니다. 일단 퍼지고 나면 수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뉴스 내지는 잘못된 정보를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언론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러한 보도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이 객관적으로 그런 사실인지 잘 확인해 주시고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은 항상 듣는 눈에 눈높이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자력계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소통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 앞에서도 나타났지 거주지 수용소는 여전히 없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제 거주지에 계신 시민단체분들께서 원자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의사를 갖추기로 계기로 하시는 점도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용소다. 그 다음에 또 방금 말씀 방사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초중고에서의 원자력에 대한 교육은 기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이걸 어떻게 바로잡느냐 먼 길을 위해서 이것도 중요한 시각. 자, 그러면 학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그것도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학회.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만 국민 소통,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전문가가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원자력계 내지는 비원자력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원자력을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제대로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학회가 할 수 있느냐 문제에서부터 또 생각을 합니다. 학회라는 것이 상시적인 전문가가 있는 교육도 아니고 본업이 있는 분들이 학회 활동을 위해서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도 있는가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전문가 집단인 학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정리된 말씀드린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
활성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가 부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찾아서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해 필요한 일들을 제시를 해서 정부 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얘기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거는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의소 TV를 활용한 적극적인데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역특성 강연 프로그램이며 조사연 프로그램 그리고 준비 중단 기록으로는 초중고 교육에 올바른 이해를 교육에 확실하고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모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어느 특정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원자에 계신 모든 회원님들이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10분한테만 설명을 할 수 있어서 그 효과는 매우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인식은 원자력이 앞으로 갈 길이 어떤 길이 될 것인가를 정해주는 참 중요한 사안이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 사회